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글로벌 ESS 시장을 장악한 중국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ESS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텐데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잖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에너지 저금통이라고도 불리기도 맞습니다. 하던데 일단 ESS가 어떤 건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성장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예. ESS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의 영문 약칭인데요. 우리가 익숙한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 낮에 햇빛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맞아요. 밤에는 저녁엔 안 또 되죠. 네. 그리고 풍력이 강할 바람 많이 때는 불 에너지가 때만. 많이 나네. 맞아요. 그리고 수력은 그 낙수차 해발이 그 그쵸. 고도 차이가 나야 에너지가 네.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풍력, 수력 다 강점이 있지만 또 그 반대로 또 약점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미 제조해낸 그 전기를 요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일단 저장해 두고 네. 필요할 때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ESS 장치를 실제로 보거나 만질 일이 없어서 그 실감이 안 나겠지만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미 과거 대비 단가가 많이 내려와서 그 가격 경쟁력이 엄청 강해요. 개인용도 있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주로 ESS 장치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개인용, 가정용도 있고 왼쪽에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전력망을 건설다. 그리고 예. 제조업체나 산업용도 있고요. 그래서 예. 왼쪽 그림은 대체로 산업용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고 오른쪽은 개인용. 그리고 가격 면에서 또 강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문득 생각했을 때 이 ESS가 좀 비싸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화면을 그런 인식이 보시면 있죠. 네. 근데 몇 년 동안 그 기술 혁신이랑 규모화를 통해서 이 화면이 뭐냐면 여기에 요 파란색 선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중국 국내에서 ESS 큰 프로젝트를 낙찰할 때 그 낙찰 가격이에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하락하고 있는 있네요. 거를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점선이 ESS 배터리 그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리튬 배터리의 탄산 리튬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요 빨간색 점선은 탄산 리튬의 톤당 가격. 그래서 전체적으로 ESS는 그 재생에너지 못지않게 계속해서 단가가 내려간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ESS 시장 성장성이 어떤지 궁금하고 오늘도 네. 가지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또 선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또 어떻습니까? 네, 네. 글로벌 시장을 좀 한 4개 파트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 그다음에 미국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 그다음에 플러스 기타 신흥 시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화면이 뭐냐면 2024년부터 35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글로벌 전체 ESS의 그 성장성 비교입니다. 파란색이 태양광 발전, 네. 10년 사이에 1.9배가 된다. 네. 태양광은 아주 이미 성숙한 산업이고 풍력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동안 3배로 성장할 거다. 네. 하지만 ESS는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성이 더 8.6배가 될 높네요. 거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중국, 미국, 유럽 신흥국 시장을 다 합산한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면 2020년부터 슬슬 시작해서 올해가 2025년 273 기가와트시.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857.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커진다. 그중에 요 4개 색깔로 구분했는데 빨간색이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하죠. 네. 그리고 요 파란색이 미국 시장, 노란색이 유럽 플러스 중동 아프리카. 나머지 10년도 전망이군요. 네, 예. 앞으로 계속 글로벌 전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중국도 성장하고 미국 시장 성장하고 유럽 신흥국 시장 전체적으로 성장한다. 단 그중에서 이 시장의 한 반 정도는 중국이 차지한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이 화면이 뭐냐면 네. 딱 보면 요 로고가 가장 익숙하죠.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사실 절대적인 1등이 테슬라예요. 아. 테슬라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도 하고 뭐 스페이스 X도 하고 뭐 그쵸. 로봇도 하고 다양하게. 네, 네. 그래서 요 그림은 전체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테슬라가 선두에 있다. 요 두 번째 영어로 쌍로, 요게 그 3으로 시작하는 창업한 종목, 양광 전력 또는 양광 전원. 네. 이게 영문명이 쌍로예요. 그 밑에
요게 다 중국 기업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요게 북미라고 써 있죠. 옆에가 북미. 메달이네요. 금은동 네, 메달을 맞습니다. 놓으신 거군요. 아, 네. 요게 친절하게 만들어준. 예, 네, 예. 요 북미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1등, 그리고 아. 중국 기업,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기업, 유럽. 그래서 대체로 글로벌 시장을 보면 여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무조건 중국 기업, 그리고 그 외 신흥국 시장 중국 기업. 근데 대체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선두에 있는 기업은 양으로 따지면 중국 기업이 많고, 근데 북미 시장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네, 그리고 예. 중국 외의 신흥국 시장은 여전히 중국 기업이 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을 간단히 보시면 중국 시장, 중국에 워낙 재생에너지 기업도 많고 ESS 기업이 몇십 개가 있는데 그중에 매월마다 그 톱10 기준으로 쭉 이렇게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중차는 그 중국의 고속철도 만드는 철도 그 자회사인데요. 중차가 있고 2번이 그 300으로 시작하는 양광전원 또는 양광전력. 쭉 중국 기업이 있고 요거는 중국 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위 15개가 거의 다 중국 기업이네요. 근데 한 10위 정도가 한 테슬라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국 시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그냥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북미 시장은 요 톱10 업체인데 1번이 딱 보면 테슬라. 그 2번이 중국 기업 양광전원, 3번이 테슬라 점유율이 많네요. 네, 예.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는 아주 그러네요. 절대적. 예. 그리고 3번 포윈도 미국 기업. 요 캐네디언 솔로는 이름은 캐네디언 솔로인데 그 중국 기업가가 창업해서 본사를 캐나다에 두고 있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도 요 미국 기업, 그리고 LG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네. 있네요. 그리고 그 핀란드 기업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미국의 ESS 시장은 딱 상위 서너 개만 보면 테슬라 미국 기업, 양광전은 중국 기업, 포윈 미국 기업, 요거는 미국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대체로 미국 기업 플러스 한두 개 중국 기업.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ESS 시장은 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들 전기차 많이 타시잖아요. 네. 이 때문에도 ESS가 꼭 필요한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장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이 거의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 네. 있는 산업이잖아요. 이 ESS 시장 침투율이 중국 내에서 좀 어떤지 궁금하고 네. 또 위험 요인은 없을지도 궁금하네요. 예. 침투율 이 화면이 중국 국내 ESS 시장의 침투율인데요. 네. 지금 2025년은 거의 0이죠. 10년 후에 2025년 올해는 한 침투율이 4.9%가 됐습니다. 35년이 되면 한 70%, 그리고 한 2050년 이후면 거의 100%. 그래서 침투율을 봐도 중국 국내 ESS 시장이 물론 성장성이 우리가 익숙한 그런 테크주에 비해서는 약간 성장성이 미치지만 그래도 꾸준히 네. 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미국 시장 외에 유럽 시장에서도 거의 1번 중국 기업, 2번 미국 테슬라. 근데 테슬라가 미국 기업이랑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서는 상위권에 있고 그 중국 기업은 중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에서 일부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침투율이라는 게 지금 다른 에너지원에서 ESS로 전환하는 그런 침투율을 말씀하시는 이거는 거죠? 따로 예. ESS가 아니라 네. 기존의 재생 에너지 중에 얼마를 ESS를 적용하는지 네. 그러니까 믹스된 그런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네. 침투율은 신규 전기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의 비중. 그러면 요 ESS 침투율은 전체 재생에너지 그 전력 공급량 중에서 ESS의 비중. 네, 그래서 그 침투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위험 요인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은 게 최근에 미중 간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ESS에 대해서 중국산 ESS에 대해서 세금을 더 올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뭐 58%까지 올렸던데 이 부분은 좀 우려할 만한 것 같거든요. 예. 악재이긴 한데 네. 이게 세 가지 버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몇 년 전에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태양광 셀, 맞아요. 태양광 모듈의 미국 수출품에 그쵸? 대해서 뭐 금지 또는 뭐 세금. 근데 이게 시장 원리가 아주 강력해요.
결국은 중국 업체 쪽에서 뭘 안 했는데 미국 현지의 대형 수입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 수입 업체들이 회장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미국 그 정부에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약간 우회적으로 약간 예. 조용히 지금 분위기랑 풀리는.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예. 이게 만약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중국산 ESS 그 관세를 40.9%에서 만약 내년에 58.4%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 올려지는 비용을 뭐 수출 측이든 수입 측이든 또는 소비자 또는 기업이든 누군가는 이걸 부담해야 돼요.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관세 전쟁 그거를 보면 대체로 60, 70%는 사는 쪽이 부담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그냥 중국 악재, 미국 호재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하지만 또 반사 이익을 보면 또 중국 기업이 그 미국 향 수출이 좀 줄어들면 뭐 한국 기업이나 약간 반사 효과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앞서 그 중국 시장, 아시아 태평양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플러스 신흥 시장 대체로 중국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매출액이랑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관세 관련 악재를 어떤 이 산업 전반적인 방향성을 판단하기에 뭐 유일한 또는 핵심적인 실질적인 요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사실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ESS 종목들은 IRA법 관련해서 보조금이 굉장히 좀 맞아요. 중요하게 네, 작용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떤 기업이 IRA는 뭐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네. 걸로도 급등을 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그런 위험성은 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 현지 이 종목을 분석한 리포트나 현지 기사를 보면 IRA 이거를 딱히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보조금 중요도가 영향이 좀 좀 덜한가요? 낮나요? 네. 왜냐하면 우선 그 관세나 IRA 관련 그 법이 그 발효되기 전에는 이미 중국산의 미국향 수출이 아주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뭔가 추가되더라도 어느 정도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 가능. 하지만 아까 그 관세가 너무 40%, 52%까지 가면 중국 상무부의 입장은 중국의 그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고 그 기억하세요? 아마존 중국 현지 법인장이 네. 중국 현지 공급사들에게 가격 낮춰줘. 근데 그 중에 그 큰 공급사 아마존이 60%가 중국산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바로 그 중국 현지 공급사의 사장이 바로 중국 상무부에 신고했거든요. 예. 아마존 지금 우리 가격 내려달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상무부에서 네. 아니 수출 가격은 그대로 두자. 그 부담을 미국 소비자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그 상황의 진전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뭐 호황제로 판단하기엔 좀 네, 이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유럽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이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네. 이에 관해서 ESS 시장에는 다소 좀 영향이 좀 중국 ESS 업체들에게는 영향이 좀 다소 적을 것이다라고 테슬라에게는 하셨고 호재인 것 같아요. 테슬라에게는 호재지만 중국 기업들에게는 영향이 좀 덜할 것이다라고 네. 하셨고 그러면 이제 종목을 봐야겠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당히 궁금해했을 텐데 네. 앞서서 이제 화면이 잠깐 나왔는데 양광전원 네. 차트였던 것 같아요. 차트가 차트가 엄청나던데요? 엄청나게 급등했던데 볼까요? 예. 네, 중국의 ESS 관련 장기 수혜주라고 하면 세 개를 꼽을 수 있는데 실시간 차트인가요? 아니 이게 예. 캡처한 건데 어제까지인데요. 아, 네. 아쉽게도 그 중에 그 두 종목이 300으로 시작한 아, 종목. 그 그래요? 중에 아, 요 네. 양광 전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ESS 장치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광 전원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ESS 최종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제품. 네, 완제품. 그 양광 전원 30027자. 그래서 이 종목을 개인 투자 직접 매매가 안 되더라도 중국이나 글로벌의 ESS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할 때는 이 종목은 반드시 봐야 돼요. ESS계의 풍향계다. 네. 네. 역시 항상 뭔가 멘트가 고급. 네. 그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은 아무래도 ESS에서 가장 그 원가 중에 큰 게 배터리죠. 그러면 네. 배터리 1위가 CATL. 그러면 CATL. 중국의 그 상위 15개 배터리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은 매출 중에 요 ESS 들어가는 배터리 비중이 크고 어떤 종목은 낮고. 그래서 CATL의 매출 구성을 보면 전기차용 배터리가 73% 그리고 ESS가 15%. 그래도 15%라면 꽤 어느 정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CATL 300750 요거는 300 그리고 개별 개인 투자자 직접 매매 가능한 홍콩
종목은 03750. 예. 03750. CATL의 매출에서 15%가 ESS 관련이다.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 한 4위, 5위 정도 되는 예. 배터리 종목이 300014 이브 에너지. 이것도 최근에 매매가 안 굉장히 되네요. 좀 네. 출렁인 것 네. 같은데. 네, 지지난주에 그 이브 에너지가 9월 첫째 주에 중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전고체 배터리 그 양산 공장을 출범했다. 네. 그래서 이브 에너지는 지금 일반적인 전기차 배터리 외에 ESS도 하고 전고체 배터리도 하고. 근데 아까 CATL 매출 구성 중에 15%가 ESS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또 이브 에너지는 매출 중에 ESS가 36%입니다. 네. 네, 이브 에너지는 배터리 45%, ESS 36%. 그래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ESS 장기 성장주 3개를 꼽자면 1번은 물론 300 양광전원, 양광전원. 그리고 2번은 배터리 1위 CATL, 그리고 3번이 중국 국내 배터리 5위 업체 이브 에너지. 요 3개를 봐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매매 가능한 거는 CATL 항공 네. 종목. 근데 한국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관련 그 ETF 안에 이 세 종목이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ESS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양광전원 그리고 이브에너지 CATL이었습니다. 다른 두 종목은 아쉽게 좀 투자가 불가하지만 CATL은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